네, 반갑습니다. 저는 변관우 선임연구원이고요.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에서 재정 상담, 강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증권에서 이제 펀드 투자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째 이렇게 상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일반 그런 이제 코엑스 쪽에 이제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이 코엑스 쪽에 이 강남 테헤란로는 만몬의 성지입니다. 그죠? 모든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들이 쫙 몰려 있는데 만몬의 심장에서 일하면서 어떻게든 만몬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청지기 재정 상담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청지기 재정관을 좀 심어 드리려고 당연히 왔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해요. 오늘 제가 찬양을 좀 들으면서 저도 오랜만에 좀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저도 그 청년회장 4년 했거든요. 예, 청년부가 한 100명 되는 곳에서 4년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네가 살아가면서 뭘 제일 잘했냐 그러면 저는 단언코 청년회장 4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회장 4년 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것도 연속으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29, 30, 31, 32 했는데 희생정신으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취업 준비해야 된다, 안 된다. 나는 공부해야 된다, 공무원 준비해야 된다, 안 된다. 나도 취업해야 되는데, 나도 일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청년회장을 제일 잘했다. 두 번째로 잘한 게 뭐냐? 성경적 재정 상담하고 강의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는 돈에 대해서 좀 이원론적으로 사셨을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돈을 밝히는 게 맞나, 그죠? 소장님도 말씀하셨죠? 근데 돈을 밝혀야 됩니다. 왜? 만몬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만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예, 저도 엄청 지난주에 나오자마자 아내랑 재밌게 봤는데 제가 더 글로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는 신부님은 항상 그 주인공,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주인공을 끝까지 도와주고 돌봐주고 뒤에서 기다려주는 키다리 아저씨로 나옵니다. 그렇죠? 신부님은 완전 무결한 천사로 나와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나오죠? 더글로리에서 목사 어떻게 나왔어요? 초대형교회 목사죠. 예, 아마 그 표지 모델이 저기 서울에 있는 큰 섬에 있는 목사님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딸이 마약을 하는데도 끝까지 숨기고 본인은 수백억을 횡령하고 그죠? 근데 되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고아원이나 보육단체, 장애인단체의 70% 이상은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예,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사는 쓰레기, 진짜 강이라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개 잡놈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왜 그럴까? 제가 청년회장 4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새생명축제 때 청년회장이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또 모범을 보여야 돼. 회장인데 전도 못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막 임원도 아닌 친구가 막 세네 명씩 데리고 오는데 회장인데 한 명도 못 데리고 오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 엄청 가서 얘기했어요. 막 이제 뭐 친구들 후배들한테 제발 나랑 가자. 근데 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비평가적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가. 왜?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대. 근데 왜 돈 가지고 장난하냐 그러더라고. 왜 돈 가지고 기만하냐 그러더라고. 그게 내 몸속 끝에서부터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니까 너무나 증오스럽고 너무나 야비해 보이고 비열해 보이고 인간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야한 비디오 보지 마라. 뭐 제가 대학교 때는 3S라 그랬어요. 스크린, 섹스, 뭐 스포츠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해도 된대. 근데 왜 돈 가지고 장난치냐는 거예요. 뉴스에서 무슨 얘기 나와요, 목사님들이? 돈 교회 나올 때 뭐 몇백억 횡령했다더라. 그쵸? 저기 A 교회 집사님이 담배 폈다더라. 이런 얘기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죠. 아, 우리가 잘못 교육을 받았구나. 근데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는 너무 쉬워. 하면 나쁜 거, 안 하면 좋은 거. 근데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거예요? 아세요?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모르잖아. 근데 웃긴 거는 물어봐도 대답해 줄 사람도 없어. 집에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님도 모른대. 학교 가니까 선생님도 모른대. 회사 가니까 선배는 이상한 거나 하라 그래. 자꾸 이상한 거 막 이상한 주식 사라 그러고 이상한 다단계 하라 그러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은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뭐 해요? 유튜브 찾아보고 대충 자극적인 거 찾아서 그냥 하는 거야. 아무 구분된 삶이 없이. 그런 결과가 더 글로리해서 그 목사가 자기 딸이 마약 중독자고 대리 작가들 내세워서 스타 작가 그 그림 작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런 위화감 없이 봐. 교회 다니는 목사면 당연히 딸이 저기 마약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와, 어떻게 드라마에서 목사님 딸이 마약을 하냐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통용됐고 인정됐던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한 번쯤은 목사님이 그 신부님들처럼 키다리 아저씨로 마음을 좀 덧나? 그죠? 왜 우리는 그렇게 모범되고 멋있는 사람이 안 나오냐? 만몬 때문에, 돈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악의 근원이 만몬이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감히 대적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만몬밖에 없다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적 재정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자, 성경에서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청지기 그러면 딱 한 명이 떠올라요. 누구 떠오르세요? 청지기. 음, 그렇죠. 정답. 요셉은 청지기의 표상입니다. 청지기 자체. 그냥 하나님이 청지기 그러면은 떠올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왜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보다 뛰어난 돈 관리자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셉은 당시 3천년 전에 이집트의 총리였죠. 근데 요셉은 제가 성경 창세기 39장부터가 쭉 나오는데 요셉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야곱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부자예요. 그렇죠? 재테크의 달인. 그죠? 양의 무늬까지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의 후계자.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금수저의 아들인 요셉을 형제들의 그런 플랜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죠? 10년 동안 보디발 밑에서 이제 집사가 됐죠. 근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보디발의 집사가 대단해 그러는데 여러분 당시에 보디발을 생각해 보면 이집트의 넘버 3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국무장관 겸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죠? 아마 당시에 보디발의 영지만 해도 경기도보다 넓었겠죠. 그러니까 집안에 노예만 한 10,000명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 총사는 애들만 한 500명 있었겠지. 그럼 요셉은 뭐부터 했겠어요? 아니 똥찌개부터 졌겠죠. 예, 똥찌개 지고 그거 똥 퍼다 나르는 것부터 했겠죠 당연히. 아니면은 현관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발 닦아주는 거. 근데 제 생각에는 발도 잘 닦았을 것 같아요. 요셉은 성경에서 요셉만큼 칭찬 많이 나오는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영특하다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해도 잘하니까 주변에서는 빛이 나는 거예요. 쟤는 뭐야? 저 유대인인데 애가 눈이 돌았어. 보통이 아니야.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10년 만에 보디발의 오른팔이 됐어요.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인데 이집트 사람이 겸상도 안 하는 유대인을 자기 오른팔로 삼은 거예요. 보디발의 지위를 생각하면 굳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방인인 그 유- 요셉을 자기 오른팔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정적이 있다면 야 보디발 너 뭐 이상한 짓 하려는 거 아니야? 견제할 수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야 유대인 꼬셔서 너 혹시 역모 일으키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자기 오른팔로 삼았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죠? 너무 잘생겨서. 근데 감옥에 가서도 죄수의 신분인데 죄수들을 관리해. 너무 잘하니까. 아마 간수장도 생각했겠죠. 아마 이집트에서 유명했을 거예요, 요셉이. 제 이상한 천재 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오 앞에 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파라오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아무나 세울 수 있어요. 꿈 해몽 잘했다고 총리가 되는 게 말이 돼요? 꿈 해몽 잘한 거는 기본 옵션이지. 근데 파라오 앞에 설 정도 되면 사돈의 팔촌까지 인사검증을 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암살의 위협이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진짜 노예로 팔려온 것부터가 암살의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조사를 했더니 아마 파라오가 하나님의 또 파라오가 또 간접적인 계시도 받았잖아요. 그죠? 아, 얘는 무지막지한 경영자니까 얘한테 우리 흉년을 준비시키면 되겠다. 제가 왜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의 주제가 연금의 이해예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년의 7년 동안 흉년의 7년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플랜을 했잖아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풍년의 7년이 우리가 돈 버는 30년이더라고요. 흉년의 7년은 뭐냐? 우리가 돈을 못 버는 30년이더라고요. 자, 30살까지는 양육기입니다. 아마 여기 청년분들은 양육기가 끝나신 것 같은데 이제 27, 28, 한 30살 전후 되면 이제 양육기는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60세 혹은 65세까지는 경제 활동기. 그게 풍년의 7년입니다. 그리고 흉년의 7년은 60세 혹은 65세부터 우리가 부르심 받는 90세, 95세, 그리고 여기 제 눈에는 90년대생들도 많아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은 2100년까지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예. 하나님이 장수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풍년의 7년과 흉년의 7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본받아서 풍년 동안 흉년 준비를 잘해서 흉년 때 곡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곡식을 아름답게 구걸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풍년인데 흉년 준비 안 하잖아요. 풍년인데 이 풍년이 영원할 것처럼 대충 살잖아요. 요셉처럼 흉년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흉년이 14년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제가 농담으로 풍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일반 직장 생활하는 일반 직장인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흉년 때 요셉처럼 곡식을 풀어야 돼요. 저는 그 흉년을 생각하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드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제가 29살 때 이거를 깨닫고 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흉년 준비를 하시라 그래야 되겠다 해서 했더니
10년 전에 이런 얘기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너 불신앙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흉년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요셉도 불신앙이네?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요셉은 왜 흉년 준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께 여쭤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요셉처럼 곡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맨날 보는 그 백성들, 그 백성 중에 하나, 그냥 어리석은 백성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어리석은 백성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 각성을 하려면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들 쭉 할게요. 오늘은 첫 강의가 은퇴 강의라서 좀 예, 은퇴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은퇴 강의가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좀 젊어서 은퇴가 좀 먹힐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얘기를 꼭 드리는데 뭐냐면 은퇴 준비는 수능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저축도 내신형 저축이 있고 수능형 저축이 있어요. 여러분, 수능을 보름 전에 준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제가 고3 때 제 친구가 11월, 이제 저희가 11월 중순에 수능이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11월 1일부터 오늘부터 수능 공부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이나 자라 그랬어요. 잠자면은 컨디션 좋으면 몇 개 더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을 보름 전에 준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도 수능 세대인데, 근데 내신을 보름 전에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보름 전에 준비 안 해봤잖아요. 보름 전에 준비하면 반에서 5등 안에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그죠? 보름 동안 내내 중간고사 뭐 과목 몇 개가 되지도 않잖아요. 한 7, 8개 되나? 그렇잖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파면 되지. 그러니까 저축도 마찬가지예요. 은퇴 자금은 수능이랑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0살을 고등학교 1학년 이맘때쯤 3월로 봐요. 그러면 저같이 40대 초반, 40대 초반은 고등학교 2학년 3월, 50은 고등학교 3학년 3월. 예, 목사님. 60은 뭐냐? 수능이래요. 수능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재수, 삼수, 사수. 그냥 계속 일하는 거, 평생. 일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흉년 준비를 하란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돈 주면서 부르지 않으세요. 자비량으로 부르시지.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비량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죠.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흉년 때 대충 살아서 흉년 준비 못했으니까 저는 자비랑 못하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냉혹하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그래도 성경에서 요셉을 그렇게 창세기 39장부터 수십 번 봤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은퇴 준비를 할 때는 크게 연금이라는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자,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세에서 60세는 돈 버는 시간. 60세부터 90세 혹은 100세까지는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버는 시간은 30년인데 쓰는 시간은 60년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현대에서 7년의 흉년이 뭐냐? 저출산.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에서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죠? 그건 아시죠? 네. 우리나라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되고 고령화되고 이런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교육비도 될 수 있죠. 제 생각에는 부동산이 부동산. 여러분, 여기 영등포구청에도 아파트 얼마예요? 한 12억 했죠? 코로나 최근 12억짜리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12억짜리 아파트를 못 사면 감히 결혼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루저 주제. 그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고 앉았어요. 목사가 우리 장로님은 집을 네 채나 사셨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저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추정하는 사람이구나. 이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들도 이 제 만몬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다 박살내놨어요. 여러분, 그 제가 소장님도 지난번에 얘기하셨지만 제가 성경 볼 때 이렇게 단어 바꿔서 읽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바알과 아세라 석상 있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부동산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아무런 위화감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성경 보면서 저 어리석고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알과 아세라 석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맨날 두들겨 맞고 번개 맞고 그렇게 하면서 멍청하게 죽어가냐 그랬는데 똑같아. 그죠? 예. 대한민국은 부동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부동산 대출 원리금 갚다가 죽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도 안 낳지, 결혼도 안 하지. 그죠?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저금리, 물가보다 낮은 이자.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다음번 강의 때는 제가 저축 투자할 때 얘기하겠지만 물가 얘기는 그때 할게요. 그 다음에 각종 연기금도 고갈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갈이라는 단어와 싸우셔야 돼요, 평생. 왜? 애를 낳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줘야 될 자녀를 낳지 않았죠.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기본 둘, 셋씩은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기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기 있으신 분 혹시? 다 지금은 싱글들이시구나. 네. 목사님 이제 태어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65세 나는 얼마가 필요할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만 원의 행복이란 프로그램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씁쓸했어. 나는 인생이 많은 행복인데 저 연예인들은 인생의 추억으로 방송 촬영하는구나. 나는 내 인생 자체가 많은 행복인데 저도 대학교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젊고 건강하니까 그냥 편의점 라면 먹고 라면 한 박스 사서 매일 라면 하나씩 끓여 먹어도 한 달에 잘 버티면 5만 원은 또 버틸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65세 할아버지가 매일 라면 하나씩 드시고 그러면은 어때요? 27살짜리가 그러면 그래 젊고 패기 야 고생은 사서 하는 거야 해 괜찮아 먹어 막 이러는데 64살짜리 할아버지가 맨날 라면만 드세요 돈이 없어서 그게 맞아요? 아름다워요? 패기예요? 불쌍하죠. 대한민국 노인들이 불쌍해요 지금. 65세 부부 월 최저 생계비가 190에서 230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예. 와는 왜 와요? 예, 놀랍죠. 예. 안정 생활비는 250에서 350. 여유 생활비는 400 이상인데 이것도 지금 6년 전 데이터라서 지금은 거의 450 이상입니다. 일예로 여러분 요즘 순댓국 얼마 해요? 제가 순댓국을 좀 좋아하는데 예. 저한테는 순댓국이 물가지표거든요. 예.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제가 대학을 왔는데 그때 서울에서 순댓국이 한 3,500원, 4,000원 했고 뭐 광화문이나 강남은 5,000원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죠? 만 원이죠. 물가는 두 배로 올랐는데 여러분 월급은 두 배가 올랐어요? 안 올랐죠. 예. 2002년에도 신입사원은 180, 200 받았어요. 예. 내 월급만 지금도 180, 200이야. 그죠?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적정해? 개인 차가 다른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민을 쭉 해보다가 은퇴 자금을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아세요? 자, 1단계가 뭐예요? 그렇죠. 생존.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일단은 생존을 했어. 그쵸? 막 물 먹고 막 먹을 거 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2단계는. 그렇죠. 안전 추구. 일단은 생존이 했으면 이제 안전한 곳에 숨잖아요. 그죠? 동굴로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추구해요.
자, 생존도 됐고 먹을 것도 좀 쌓아놨고 비바람 피할 수 있는 동굴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니죠. 식욕이 생존이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내가 안전하고 생리적 욕구도 해결됐으면 다른 사람은 괜찮나 쳐다보잖아요. 사회 참여, 사회적 욕구가 나오는 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니까. 근데 메슬로우 형이 그러더라. 인간의 95%는 여기서 살다가 죽는데요. 4단계, 5단계를 못 가. 근데 4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제가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청년회장을 4년이나 한 인간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관종이에요. 저는 대학 때도 학생회장도 했고, 저는 부반장은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왜 반장 따까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회장 아니면 아예 안 해. 예. 그래서 어떤 제 회장할 때 제가 이제 항상 있던 총무자매 후배가 저한테 오빠는 독재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지배의 은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북한으로 보내려고 그러냐 제가.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대신 이제 그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인정과 존경이 없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가 발견돼요? 그렇죠. 네.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들었는데 예. 제가 이거를 금액적으로 환산해 봤어요. 100만 원이면 살겠더라고요. 생존은 가능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 원의 행복, 밥국 깍두기. 예. 근데 내가 그래도 월세도 내고 비바람도 피하고 난방도 좀 때우고 어, 예, OTT도 좀 보려면은 그래도 200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 소그룹도 가고 친구들하고 또 밥도 사 먹고 영화도 한 편 보려면 그리고 이제 벚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300은 있어야 돼. 예. 그리고 내가 인정과 존경, 즉 남들을 도울 정도 되려면 400 이상, 자아실현하려면 최소 500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는 4단계, 5단계를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사명의 단계라고 본 거예요. 일단 내가 아내와 내가 3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세팅해 놓으면 일단 생존과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품위 유지는 가능하거든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4단계, 5단계라는 거예요. 그 제가 막 이렇게 은퇴 준비도 많이 시키잖아요. 일반인들 상담하면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데 아니 일반인들도 그래요. 저는 막 600만 원, 700만 원 받고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나무 심으러 다니고 싶대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자기는 몽골이랑 중국 가서 나무 심고 싶대요. 근데 크리스천 상담하면은 저는 자기는 기어코 200이면 된대. 300까지는 필요도 없대요. 제가 나눌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면 그런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 돈 얘기만 하면 크리스찬들은 강팍해져.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니 제가 청년들한테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많이 벌어도 되나 그거 죄 아니야? 제가 스테이크 먹고 벤츠 타고 다니라고 돈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누라고 나눠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들의 60%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거 아세요? 모르셨죠? 목사님 그쵸? 네, 목사님 아니신가요? 네. 예, 아시죠, 목사님? 예. 근데 20년만 지나면 목사님들의 80%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요셉처럼 나눌 생각을 해야지. 300만 원이 400만 원 버는 거는 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타락하겠다라는 의지예요. 타락하지 않으면 되잖아. 요셉이 타락했어요? 요셉은 지금으로 따지면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잽도 안 돼. 그 사람들의 수십 배, 수백 배 부자인데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요, 그 29살 때 고백했어요. 내 게 아니다. 나는 청지기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생각보다는 많은 월급을 주세요. 여기저기 투자 강사로 활동하니까. 근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내 게 아니니까. 옛날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니까 돈 좀 많이 벌고 싶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제가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7년과 8년의 고난의 시간을 겪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이놈이 이제는 이 돈이라는 거에 만몬에게 지지 않을 정도가 됐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요. 증폭만 돼, 증폭. 그냥 창고로 가요. 창고로 가서 쌓이고 있어요. 왜? 흉년 때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 저는요, 이런 방송에 뭐 나가지만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골프 치러 가자고. 필드 나가고 하면은 한 100만 원 들거든요. 차도 바꿔야 되잖아. 그죠? 차도 바꿔야 되잖아. 필드 나가려면 B사나 그쵸? M사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맡기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차 바꾸고 만약에 골프 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돈이니까 횡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축구를 합니다. 축구는 2만 원이면 되거든요. 내일 밤에 또 축구하러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 축구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예요. 저는 300만 원 안 쓰고 2만 원으로 축구하는 거예요. 그럼 298만 원 어디로 가요? 네, 창고로 가고 있어요. 왜? 나중에 흉년 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한테 그 곡식이 가야 되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를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부자는 쓰레기라는 거를 유치원 때부터 배워서 그래요. 그렇죠? 부자는 부정한 사람, 나쁜 사람, 횡령하는 사람, 사기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등골을 빼먹는 사람.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대한민국에서 부자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60대 중후반 되셨는데 그 부모님들의 은퇴 준비가 현재 1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생존까지만 지금 회복된 거예요.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꼴등이에요. 43%. 그러니까 노인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빈곤이란 얘기예요. 110만 원이 안 된다. 자, 노인 빈곤율이 뭐냐면 은퇴 전 평균 소득이 50%. 자,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월급이 얼마냐면 세후로 지금은 조금 올라서 260 정도 돼요. 나 260 다 넘죠? 안 되나? 예.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겠죠? 젊으니까 아직.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급여가 260입니다. 세후로. 그 260의 절반.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120이면 130. 그 절반으로 안 되는 금액으로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에서 43%예요. 나 혼자 자취할 때는 10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65세 부부 병원비만 한 달에 5, 60 나오는데 그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죠? 근데 왜 빈곤율은 OECD 꼴등이 됐을까요? 갑자기 늙어서 그래요. 흉년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흉년이 길어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제가 다음 강의 때 얘기하겠지만, 자, 88년대 우리나라 올림픽 했잖아요. 88년에 안 태어났었죠, 대부분. 네. 88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게요? 네. 네, 66, 67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87 됐잖아요. 한 세대 만에 한 세대 만에 평균 수명이 20년 늘어난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럽은 150년 걸렸고 일본도 60년, 70년 일본도 80년 걸렸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30년 만에 20년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여러분 나이 때는 평균 수명이 67세니까 은퇴라는 거는 은퇴 준비라는 단어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환갑 지나면 죽는 건데. 근데 막상 환갑이 되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예.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진짜.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핑계라도 돼. 준비 못한 게. 그때는 은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도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직무유기지. 자, 은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천천히 하지 뭐. 내가 너무 젊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겠지만, 자, 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원금, 그죠?
예, 저축하는 금액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수익률. 수익률이 높으면 좋겠죠? 세 번째가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저축액을 늘리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수익률을 높이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 돼요. 예, 물론 배워도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확률을 높여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으로. 근데 세 번째가 여러분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시간밖에 없어요. 저는 40대 초반이잖아요. 저는 20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만약에 20대 후반이면 30몇 년 남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벌써 저보다 2배 정도 남았으니까 복리로 계산하면 수익률이 2배 이상 저보다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러니까 요만한 거를 20대 던져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커지거든요. 근데 50대 요만한 거 던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도 요만한 밖에 안 돼요. 시간 복리 가치를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되죠. 자녀한테 미루게 돼요. 근데 자녀가 없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저 시청 앞에서 데모해야 되겠죠. 돈 달라고. 그죠? 그러지 말자 우리. 그리고 은퇴하면 돈 쓸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제가. 청년 때 돈 쓸 데가 없어요. 나이 들면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져. 왜냐하면 건강 관리비 떼고 품위 유지비 때문에. 여러분 품위 있어요? 품위 별로 없잖아. 20대는 품위가 있는 게 웃겨. 근데 5, 60대 되면 품위 유지라는 게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저기 55세 된 집사님이랑 여러분이랑 밥 먹으러 갔어요. 누가 내요? 집사님이 돈 없으니까 네가 내 이렇게 얘기해? 안 하잖아요. 예, 예. 저는 그 이제 밥 사역을 하거든요. 목사님, 부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제가 이렇게 밥 사드리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때 너무 감사해요. 가격표 안 보고 그냥 막 시켜서 이렇게 그때 너무 큰 기쁨을 누리거든요. 거기서 내가 내자 목사님이 내시나 막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달에 몇만 원 저축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어? 도움 됩니다. 네. 여러분의 시간 가치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이랑 퇴직금이면 살지 않겠어? 이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네. 지금 세대는 불가능하다. 이 생각들을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연금은 기본 3층 구조가 돼 있어요. 국민연금. 회사 다니는 분들 손 없어요? 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다 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 국민연금이라는 걸 냅니다. 전 국민이. 내가 반을 대고 회사가 반을 대줘서 소득의 9%가 들어가요. 내가 4.5, 회사가 4.5.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을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9%, 국가가 9%에서 18%가 들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여러분의 월급의 12분의 1. 그게 퇴직할 때까지 적립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어떤 고객을 만났는데 그분이 37년 근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저한테 변 팀장님한테 이거 관리를 받고 싶습니다 했는데 퇴직금이 얼마신데요? 봤더니 5억 1천만 원인 거예요. 와, 여러분 37년 동안 한 번도 안 깬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이 된 거예요. 물론 월급도 높았겠죠. 그 다음에 자기 보장. 그 두 개로 모자라니까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냥 일반 그런 보험회사나 이런 데 가입하는 게 개인연금입니다. 이 세 개는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자, 국민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장, 그러니까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 지역가입자는 그 3.3% 소득 내는 분들 있잖아요. 뭐 우리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뭐 택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3.3% 세금 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다 내는 거예요. 9%는. 그다음에 임의가입자는 그냥 주부가 나도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어 이렇게 신청하는 거고요. 예, 뭐 임의계속가입자는 그냥 똑같은 겁니다. 자, 연금보험료는 4.5%씩. 최대 1년에 지금은 이제 조금 넘어서 500만 원까지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7, 8만 원? 예, 많이 안 돼요. 1년에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어, 뭐 노령연금이 83%.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세 개로 운영돼요.
노령연금이 그냥 여러분이 하는 국민연금이고요. 장애연금은 그 장애인 따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장애를 하면. 유족연금은 그 국민연금 받던 남편이 돌아가셔서 아내분이 받고 있는 게 유족연금이에요. 네. 넘어갈게 그냥.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음.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국민연금이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를 받는 사람이 전체의 60%가 넘어가요. 아니 아까 65세 부부가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죠. 그 30만 원씩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들 받으시는 거 30만 원.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아마 우리 여기 제가 센터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칭이? 대표님도 아마 못 받으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표님은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 세대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다 위에 형제들이 입은 옷 다 물려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 형제들이 다 기초연금 받으면 없는 거죠.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기대했다가 못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아니요. 기초연금 30만 원 받는 거. 예, 국민연금은 해야죠. 어떻게든 주겠죠. 근데 좀 적게 주긴 하겠지만. 예. 자, 보시면 50만 원 미만이 전체 수령자의 75%예요. 지난 시간에 소장님이 180만 원 받는다 그러셨죠? 소장님 같은 분은 0.04%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국민연금이 도입된 첫 해부터 내셨고 30년 동안 최고 구간으로 내셨으니까 180만 원 받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50만 원 미만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예. 자, 근데 국민연금은요, 여러분,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비율이 중요한데 자 국민연금을 여기 9만 원 내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18만 원 두 배 차이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10년을 내면 9만 원 낸 사람은 얼마를 받아요? 18만 원. 18만 원 낸 사람 얼마를 받아요? 23만 원. 오? 비율대로라면 36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라 그랬잖아요.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을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금액에는 비례하지 않는데 기간에는 비례해요. 40년 보세요. 9만 원 40년 내면 70만 원, 18만 원 40년 내면 89만 원.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핵심 전략은 여러분이 회사를 다녀서 어쩔 수 없이 알아서 떼는 거면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시거나 임의로 가입하시면 어, 이거 어디 유출되는 거 아니죠? 이거 네. 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30년, 40년 내는 게 가장 수익률로 따지면 제일 좋죠. 예. 그 정도가 제일 좋아요. 예.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최대한 길게 내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사회 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에 퇴직연금. 참 퇴직연금 설명을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나를 위해서 퇴직금 주는 거죠. 퇴직금. 그 퇴직금이 다 연금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퇴직연금은 두 개로 나눠져요. 자, DB와 DC. 확정급여와 확정기여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확정급여는 네, 미리 정해진 받을 텐 defined benefit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의 퇴직금이랑 동일해요. 그냥 여러분이 회사를 30년 다니면 쭉 다니다가 30년 되면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자 신입사원 때는 월급이 200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30년 다녀서 30년 차일 때는 월급이 8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퇴직금은 200만 원으로 기준이 계산이 돼요? 800으로 기준이 계산이 돼요? 그렇죠. 800으로 계산이 되죠. 자, 이런 사람은 이 DB가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로 적용되면 회사가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이 계속 오르는 직종은 굳이 내가 굴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급여 상승률이 좋은. 근데 요즘처럼 툭 하면 이직하고 막 이렇게 하고 급여도 잘 올랐다가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DC가 나을 수 있어요. 내가 운용 성과를 내가 직접 이렇게 금융상품,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투자 상품으로 해서 수익률을 높여가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자,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 즉 보장 그 고용의 보장이 좋고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DB가 유리하고 나는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러면 그냥 DC를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B가 유리한 회사는 주로 이제 소위 대기업, 예, 대기업밖에 없죠, 거의. 공무원 어차피 공무원 연금이니까 상관없죠. 예. 자, 근데 퇴직연금의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 보시면 한국의 수익률은 2%, 음료수 이름이죠? 미국이랑 호주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10%. 근데 이게 한번 복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이면 상관없는데 10년, 20년이면 이게 얼마나 격차가 벌어질까, 그죠? 예. 말도 안 됩니다. 자, 이게 나중에 제가 강의 때 얘기하겠지만 그냥 쉽게 예를 들게요. 자, 2%씩 수익이 나면 몇 년 후에 두 배가 될까요? 원금이? 자, 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2%씩 수익이 나면 몇 년 후에 2천만 원 될까요? 퀴즈. 음, 정답은 36년. 자, 10%씩 수익이 나면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되는데 몇 년이면 될까요? 네, 7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2%와 10%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10%가 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2%에 깔아놓고 있는 거는 내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하는 핑계가 뭐예요? 저는 원금 보장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 때 다음번에 제일 많이 얘기할 건데 그건데, 자, 원금 보장이 중요할까요? 물가 보장이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해하네. 이제 좀 마인드가 되네. 예. 원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가를 못 이기는데. 그렇죠. 순댓국 10,000원인데 가서 2,000원 내면서 옛날에 순댓국 2,000원이었는데요. 저 원금 보장했잖아요. 제 방바닥 장판 밑에 2,000원 넣어놨던 거 15년 만에 꺼내 왔잖아요. 순댓국 주세요. 그러면 순댓국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래요. 그래 놓고 원금 보장했다 그러겠지. 하나님 저 원금 보장했는데요. 땅에다 묻어놓은 한 달란트랑 여러분이랑 뭐가 달라요? 원금 보장 뒤에 제발 숨지 마세요. 그거는 비겁한 변명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 5달란트 가진 종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맞잖아요. 5달란트 가진 종은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는데 했잖아. 왜냐하면 사명을 받았으니까. 공부했잖아요. 5달란트 가진 종이 가서 사채업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돈에 대해서 왜 책임감과 죄성을 갖냐고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막 굴리면 불법인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꾸 유튜브에 오염돼서 자꾸 제가 막 굴리라고 하는 거를 불법적으로 오해하는데 그거는 이미 내 마음에 만문의 씨앗이 싹 튼 거야. 불법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합법적이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 로또 같은 게 아니에요, 투자는. 그건 투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투자와 투기를 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89%가 원금 보장형에 묻어놨습니다. 미국은 투자 상품의 96%가 굴려가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자매가 한 분 계신데 그 자매님과 함께 이제 캐나다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이죠, 그렇죠. 갔는데 그 캐나다 북부에 이제 산에 막 들어가는 열차를 탔어요. 근데 그게 되게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갔더니 한 500명이 전부 다 백발의 노부부예요. 그 중에서 아시아인도 우리밖에 없었고 젊은 애도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무슨 동물원에 그처럼 막 몰려들어. 영어 짧은 영어로 막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뭐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코리아, north, south, south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짧은 영어지만 물어봤어요. 우리는 이거를 거의 신혼여행급으로 왔는데 당신들은 어떤 돈으로 왔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가 많이 물어보진 않았는데 대부분이 은퇴한 교수, 그다음에 공무원, 선생님, 그다음에 좀 그런 담임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퇴직할 때는 한 달 연금이 3,000불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4,500불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퇴직할 때는 연금이 36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00만 원이 된 거예요.
연금이 1.5배가 늘어났어. 왜? 수익률이 높아져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국은 줄어들죠. 이자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는 원금 보장했으니까 원금은 지켰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진짜 마음이 진짜 터질 것 같아. 깝깝해서.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려는 비겁한 변명이다. 원금 보장은 아시겠죠? 원금 보장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거는 1년짜리. 당장 내가 1년 후에 뭔가를 해야 돼.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요. 근데 시기와 기간이 주어졌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다? 직무유기지. 땅을 놀려요, 농부가? 일하기 싫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미국도 1980년대에는 예금의 82%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펀드의 46%, 기타는 주식이에요, 거의. 근데 한국은 아직도 은행예의 60%, 보험의 15%, 펀드는 이제 16%. 예. 그러니까 노후에 빈곤한 거야. 예.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자, 25세부터 30년간 매월 30만 원 납입을 하면요. 55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을 어떻게 하냐? 연 4%씩 운영하면 83만 원. 6%로 운영하면 162만 원으로 바뀌어요. 2% 차이가. 예. 2% 수익률 차이로 연금이 더블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은 여기 영등포에서 만약에 수원을 갈 때면 버스 타고 가나 지하철 타고 가나 뭐 한 10분, 20분 차이밖에 안 나겠죠. 근데 부산에 가는데 따릉이 타고 가는 거랑 KTX 타고 가는 거랑 뭐가 더 빨라요? 그 차이예요. 부산 가려면 KTX 타야지. 근데 따릉이 타고 가. 그래서 제가 왜 따릉이 타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따릉이 타고 가래. 나도 따릉이 타고 갔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때는 경부고속도로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강의 때. 부모님한테 경제교육 받는 거는 저기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한테 경제교육 받는 건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나이 때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이었어요? 네? 세계에서 80에서 100위권 나라였어요. 평균 금리가 15%였다고요. 그러니까 평균 금리가 15%인 나라에 사는 사람한테 경제교육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적금으로 돈 모았는데 얼마? 나 15% 평균. 엄마 지금은 1.5%인데? 그래? 그냥 적금 넣어.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빨리 바뀌었으니까 부모에게 경제교육 받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시기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 때는 부동산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겠죠. 그때도 비싸다고 했겠지만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예, 피해자예요. 기성세대가 낳은 피해자가 지금 MZ예요, 사실은. 저도 MZ에 들어가죠. 80년대생이면. 네. 네. IRP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면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퇴직금이 1,000만 원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개인 IRP라는 그냥 계좌, 통장이라고 할게요.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보관을 하면서 계속 굴려야 돼요. 안 그러고 돈을 뺐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퇴직소득세를. 그렇게 해서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굴리면서 또 다른 회사 가서 일하다가 또 이 회사 그만두면 퇴직금 2천만 원이 또 여기 들어와. 그럼 또 3천만 원이 됐죠. 또 굴리다가 또 다른 회사 다니다가 또 퇴직금이 4천만 원 들어와. 그럼 여기 3천만 원에 또 들어와. 그렇게 해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키우다가 60세, 55세 넘어가서 은퇴할 거야 그러면 이걸로 연금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5억 1천만 원 연금 계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분은 37년 동안 회사를 이직을 안 한 것일 뿐이지. 여러분은 이직을 해도 경제 활동을 계속 하니까 그거를 그 IRP라는 계좌 안에다가 계속 넣으면서 이거를 크게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의 은퇴를 위해서. 예. 그게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되게 많아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이런 게 있는데 어, 연금저축펀드
그 세제 적격이랑 세제 비적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세제 적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환급 받는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연금을 가입하면 세금의 혜택을 지금 받아요.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연금 준비하라고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요. 예. 근데 비과세 연금은 지금은 세제 혜택이 없어요.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지금 혜택 볼 거냐, 나중에 혜택 볼 거냐. 그거를 자기의 상황에 맞게, 연봉에 맞게 앞으로 자기 커리어나 경제 활동을 몇 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쭉 감안해서 잘 고르면 돼요.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보시고 직장인들은. 예. 자, 개인연금은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사가 21개 정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이 통폐합되는데 투자를 선호하면 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고요. 안정을 선호하면 최대 연금 지급 회사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요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하이브리드형 연금들이 나왔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연금 시장은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자, 아까 연금이 우리나라에 200개가 있어요. 개인 연금이. 근데 1등이 있고 200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구분할 수 있어요? 모르죠. 예. 만약에 30세 여성이 월 50만 원으로 연금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20년을 냅니다. 보통 연금은 거의 20년이 최고 기간이긴 한데 개인형 연금은 자, 그럼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받게 되는 연금은 얼마냐? 총 1억 2천을 낸 겁니다. 20년 동안 낸 거니까. 자, 1등은 110만 원 받습니다. 50을 내고 평생. 많이 받나요?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지? 네. 110만 원을 12달 동안 30년 받으면 3억 9,600만 원을 받습니다. 1억 2천을 내고 1등은 자 그럼 200등은 얼마 받냐면 40을 받습니다. 그러면 40만 원 12달 30년 곱하면 1억 4,400을 받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개인연금은 1등과 200등 중에 200등을 가입하면 2억 5,200만 원을 손해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겠죠. 여러분들에게 200등을 가입시킨 사람이 이게 1등이라고 사기치겠지. 근데 여러분은 가려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더니 60이 돼서 연금을 개시했더니 왜 40이야? 그래서 나한테 연금을 가입해 준 사람을 찾으니까 돌아가셨대. 그때 누구 원망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일반인들 상담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대기업 다니거나 전문직 되게 많이 있어요. 저보다 학벌 좋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저한테 돈 낼까요? 상담료 왜 저한테 되게 많이 낼까요? 예? 그거 되게 신선한 논리인데 예, 아니 어차피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계약금은 예.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시간을 세이브해 주잖아요. 제가 알아서 다 세팅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될 걸 다 알고 대신해 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도덕성. 사기 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1등을 가입하고 싶으면 1등이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순간의 판단 실수로 2억 5천만 원을 여러분이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금이 이렇게 200개가 있는데 진짜 라면 시장보다 치열한 게 연금 시장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순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1등이 뭔지.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랑 기초연금이 있는데 주택연금은 은퇴해서 빈곤하니까 가진 게 집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9억이야. 그래서 나는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연금을 받으면 어, 어, 그 9억 이하로 받는데 요즘 얼마 정도 받냐면 60세 기준으로 한 1억당 30만 원 정도 받아요. 집 가치가. 집이 만약에
9억이다. 그럼 얼마 정도 받냐면 한 300만 원 정도 좀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럼 대신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나라가 갖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받다가 돌아가시면 차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돼요. 근데 자녀가 저 집이 갖고 싶어.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받으신 연금을 국가에 내고 그 집을 자녀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건데 제 생각에는 주택연금의 장단점이 있는데 뭐 집을 매매가 가능하다면 근데 집 주택연금이 좋은 게 30만 원밖에 못 받긴 하지만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왜냐면 그만한 집을 내가 월세로 살려면 한 달에 막 100만 원, 15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거주에 대한 월세 리스크까지도 국가가 부담하는 거니까 실질로 따지면 한 50만 원 받는 거죠. 1억당. 그러면 꽤 괜찮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기초연금이 그겁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소득이 하위 70%는 국민연금 막 몇십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그냥 30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그 제 후배가 농협에 다니는데 그 거제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초연금 나오는 날에 그 할머니들 잔치하는 날이래요. 이 30만 원 받고 다 같이 청와대를 향해서 절을 하신대요. 네. 우리 나라님이 30만 원 줬다고. 이거. 근데 그분들한테 이 3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밀린 예산값도 갖고 장날 가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이러시는 거죠. 그게 기쁨인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주는데 우리 대표님께는 이게 안타깝게 못 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 예. 대표님이 만약에 한 60, 한 5년생이면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그쵸? 아니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한 2살 많으신 것 같은데. 음. 예, 농담입니다. 예. 단독 가구는 148만 원, 부부는 236만 원.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볼 때는 148만 원도 지금 빈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어리고 대학생이니까. 저도 만 원으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저도 한 달에 여기저기 나가고 막 한 자동이체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한 20몇 군데 나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도 되게 물론 지금도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추가하죠. 그러나 그 상대적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연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아는 할머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막 잘 신청 못 하시고 이런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알아서 정부에서 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좀 음,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세팅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제 수능 준비할 때 여러분 모의고사 보면서 점수 관리하셨죠? 수능 보신 분들은. 그렇죠? 언어 몇 점, 수학 몇 점, 뭐 사과탐, 영어 몇 점 이렇게 해서 관리하듯이 내가 65세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지를 한번 계속 가늠해야 돼요. 내가 목표를 먼저 세우고 나는 수능 목표가 몇 점. 대신 그럼 지금 뭐가 모자라고 뭐가 모자라니까 그것들을 계속 추적 관리해야 돼요. 모의고사 관리하듯이. 은퇴자금도 국민연금 본인은 90만 원, 아내분은 40만 원, 퇴직연금은 본인은 60, 아내 30, 연금저축은 남편 30, 개인연금은 여성이 오래 사니까 여성 위주로. 네, 개인연금은 여성 위주로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남성과 여성의 수명 차이가 한 8년 정도 나고요. 한 10년 정도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매님들이 남편분과 비슷한 시기에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면 10살 연하랑 결혼하시면 돼요. 네. 자매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6. 그럼 지금 중3짜리를 잘 키우시면 돼요. 네. 네. 2007년생? 그죠? 2008년생? 네. 2008년생 키우면 되겠다. 그죠? 네. 걔를 잘 키우면 같은 날 하는 날 가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안타깝게도 동갑이랑 결혼해갖고 제가 먼저 가서 아내 위주로 많이 해놨어요. 저보다 오래 사는데 저 욕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제가 책임지기로 했는데. 그래서 개인연금은 여성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오래 받을 사람 위주로 가야죠, 당연히. 네. 남자들은 하나님이 대부분 조기 소집하세요. 근데 여성들은 만기 소집이에요, 대상이.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성은 만기 소집, 남성은 조기 소집. 예. 형제님은 빨리 소집될 수도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저도 원래 100kg 넘었었거든요. 예, 제가 지금 90까지 이제 12kg 뺐는데 오늘 아침에 88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kg 찍고 이제 다이어트 했거든요. 이제 혈압이 너무 높아서 저는 조기 소집을 한 2번 정도 당할 뻔했습니다. 과로로. 예, 그래서 구급차 실려서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으시려면 건강 관리 꼭 하셔야. 예. 이렇게 해서 총 합산해서 한 300만 원. 그것도 세전이냐 세후냐도 중요해요.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이제 세금 뗍니다. 소득처럼 국민연금, 소득세랑 건강보험료 떼요. 예. 근데 이제 건보료가 너무 무서워요. 계속 건보료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건보료 최고 구간이 이제 1년에 5천만 원까지 늘었거든요. 제 고객 중에도 1년에 건강보험료만 5천만 원 내는 분이 여럿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4천 명 있대요. 제 고객 중에 대기업 임원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 원천징수 영수증 여러분들 1년 연말정산할 때 봤잖아요. 그거 보는데 건보료로 4천만 원 정도 내시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나도 건보료 4천만 원 내고 싶더라고요. 누구는 연봉이 4천인데 누구는 건보료만 4천만 원 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관리해드려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한 저기 대기업 다니는 부장님 건데 이 부장님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최소 450은 나와야 된다. 최소. 그래서 국민연금 부장님이랑 사모님 이게 세후예요. 세전이 아니라 세후기 때문에 130이 된 거예요. 세전으로는 200이에요. 70만 원이 세금이랑 건보료로 빠진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퇴직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은 더 많아야 되는데 중간에 집 산다고 정산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85세 되면 270으로 줄어. 왜냐하면 85세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85세까지는 품위 유지비 때문에 450이 나와야 되고 그 이후에는 85세 이후는 여행도 다니기 힘들고 하니까 좀 여행비나 품위 유지비가 줄어들어도 그래서 평생 관리비 이렇게 내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은퇴 생활에 맞게 금액을 또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가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자비랑 사역자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은퇴 설계 정의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퇴해서 어떠한 삶을 사실지를 한번 지금부터 미리 고민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 어떻게 볼까? 얼만큼 맞을까? 연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끔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30분만 활용해서 내가 은퇴해서 여러분 30부터 60살까지도 30년이지만 60부터 90도 30년이에요. 이거는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송도에 있는 그 경원제 엠베서더라는 한옥 호텔입니다. 제가 여기 그 아내랑 가끔 이제 가거든요. 휴가 때. 제가 여기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한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꿈이 뭐냐면 제가 55세, 50쯤 되면은 양양에 있는 한옥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대목장은 아니어도 목장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한옥 작은 호텔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거 지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무료로 재워드리고 이렇게 이거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달란트는 돈이 아니라 요리인데 하나님이 달란트를 이제 돈으로 주셨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요리였거든요. 네, 제가 음식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 모셔다 놓고 파티한 건데 선교사님들께 제가 오마카세로 그냥 제가 한 15만 원짜리 오마카세도 할 수 있거든요.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막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먼저 연락하기 그런데 제가 먼저 선교사님 오셨어요? 같이 식사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어디 예약했어요? 하면은 또 선교사님들은 이제 한국에 오시면 막 그런 중식당도 좋아하시고 횟집도 좋아하세요. 오히려 고기 이런 거보다. 네. 그리고 한국에 맛집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위로받고. 그럼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다 해드리려면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골프 치고 벤츠 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돈이. 이거 지어야 되는데, 이거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죠? 그러니까 노후에 그냥 뭐 등산만 다니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으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겨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은 도울 때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은퇴 준비에 발목을 잡는 5가지 착각이 뭐냐면 인생에 여든 이유가 없을 줄 안다.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게 닥칠 줄 안다. 아직도 자녀가 자신의 노후인 줄 안다. 은퇴 후 창업이 반드시 성공할 줄 안다. 예, 금융사기를 당한 사례가 남의 일인 줄 안다. 그죠? 예.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은 없죠? 예. 제 고객 중에도 여러 분 당했는데 학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당해요. 바쁠 때 당해. 예. 퇴직이 두렵지 않으려면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재정에서 상담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못 고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 신청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 상담해 드릴 텐데 거품 요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뭐 자녀분들에 대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사교육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거 특히 부동산이랑 자녀 사교육 한번 고려해 보시고 좀 쓰시는 걸 그리고 3층 연금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네, 인출 전략 노후에는 무조건 매월 나와야 됩니다. 매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아공에 있어도 400만 원이 25일 날 통장에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이 탄자니아에 있어도 400억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일하고 일해야지만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든 25일 날은 여러분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오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식으로 연금이 제일 적당하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은퇴해서는 이제 수입이 되는 일이든 어떤 사회 공헌이든 크리스찬 사역이든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셔야 된다. 예. 자, 오늘 은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난번에 그 상담 신청하신 분들을 제가 소장님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내일부터 혹시 연락을 드려서 그 제가 이렇게 시간 좀 스케줄 조절해서 그 가용한 시간을 조율해서 줌으로 상담해 드릴게요. 상담은 아마 이게 비밀적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1대1이고요. 네, 1대1로 이제 좀 궁금한 거 고민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제가 문자 드릴 테니까 네, 상담 일정해서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QR로 지금 신청하세요. 추가로. 예. 예. 안 하신 분들은 예. 예. 지난번에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네. 신청하시고요. 네. 제가 이제 중복돼 있는 분은 이제 감안해서 이제 연락을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는 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6절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잠깐 그래도 듣다 보면 우리 강사님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우리 좀 여기 강사님 마이크가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요거 그래서 들리시죠? 잘 들립니까? 좀 강의 듣다 보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번에 제가 사실 금융 코칭 준비하면서 제가 한 2달 정도 여기에 대한 소스도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무식하다. 근데 너무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이걸 20대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최소한의 뭐냐면 내가 나중에 이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제가 지금
제가 28살 때부터 선교사의 삶을 살았는데 저는 그냥 빈궁하게 그냥 주님 주시면 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은혜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이제 50이 돼서 보니까 정말 아무런 지식이 없고 무식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 때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어,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선교사거든요. 물어보니까 나만 무식한 게 아니고 그분들도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야 우리부터 먼저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근데 저도 강의 들으면서 좀 많은 걸 깨닫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우리 화면에 그 화상으로 오신 분들은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이 안에 계신 분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어보면서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손 들어보시죠. 궁금하신 거 있는 분. 자, 그러면 마이크를 잠깐만요. 예. 그 저축과 투자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일정 때는 여러분들하고 또 맞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투자, 금융의 이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오늘은 또 말씀하십시오. 그 저번에 코칭할 때도 저희가 많이 했던 질문인데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될 거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줄여야 된다. 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어, 그 건물주가 돼서 연금 대신에 그 월세를 받아서 그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너무 좋아요. 좋았어요. 이 진짜 필요한 질문인데 첫 번째 국민연금은 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갈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연금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쌓아둔 연금을 주면서 이제 고갈이 되겠지만 쌓아둔 연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유럽은 이미 다 고갈됐어요. 유럽은 지금 내는 사람들 걸 받아서 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모자라니까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근데 국채를 발행했는데 국채가 안 팔리면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2050년 전후로 아마 고갈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보다 빠를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그럼 2050년이면 지금 30년 후면 여러분이 65세가 아마 안 됐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65세가 아니라 70세부터 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면 국민연금이 처음 나왔을 때는 55세부터 줬거든요. 그게 지금 10년 늦어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부터 70세 혹은 75세로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나긴 해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네. 대신 국민연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개인연금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잘 굴리고 요 세 가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건물주 얘기는 잘하셨는데 현재 서울의 오피스나 상가의 43%가 공실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공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돼서 이렇게 월세 받는 거 좋은데 야, 그 공실률이 없을 정도의 정말 핫플레스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려면 사실은 100억 단위도 안 되거든요. 수백억 단위의 재벌이 돼야 부자가 돼야 그걸 소유할 수 있지. 그냥 동네 상가에 귀퉁이에 있는 상가 하나 겨우 딴다 그거는 아무런 대안이 되지 않고 공실이 되면 관리비도 내가 내야 되거든요. 제 친구가 동대문에 그 동대문 상가 하나 분양받았거든요. 걔도 이제 월세 받는다고. 근데 14년째 공실이에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게 소장이 날라왔어요. 관리비 내라고. 관리비가 14년 동안 쌓인 게 얼마냐면 1억 2천. 제 친구는 그 동대문 그걸로 노후 보내겠다고 자기가 몇 억 투자해서 분양받았는데 그 동대문 어떻게 된지 아시죠, 여러분?
다 망했잖아요, 지금. 상가 두 타 가요? 밀려오래?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거예요. 20몇 년 전에 2002년 월드컵 때. 그러니까 공실이 14년째고 관리비는 자기가 내야 되니까 관리비가 한 달에 85만 원인가 90만 원이에요. 그거 자기가 내야 되죠. 그래서 그거 안 냈더니 1억 몇천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 돼서 월세 받는 거는요, 그냥 서장훈 씨나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냥.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 네. 우리 좀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네. 마이크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목회자라서 이제 국민연금이랑 이제 총회연금이랑 그다음에 이제 연금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퇴직금이나 퇴직이라는 게 항상 계속 이직이 많고 저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받는 게 없어서 퇴직연금은 좀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뭐 이직을 계속하거나 퇴직금이 없는 이런 직종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들도 종교인 가세가 시작됐으니까 퇴직금을 받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네. 헌법이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안 주면 네. 그 교회가 노동부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거는 불법적인 거고 그 교회는 네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받을 권리가 있고 퇴직금은요 차압의 대상도 안 돼요. 음, 그러니까는 신성한 인간의 법적 권한이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목사님도 동일합니다. 퇴직하시면 심우했던 교회에서 퇴직금 정산해서 달라고 하시고 IRP를 가져와서 거기에 입금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굴려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거를 아마 이제 쓰죠. 생활비나 이런 걸 쓰실 수밖에 없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여유가 네. 되면은 굴리지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애기 키우고 그러면 하시는데. 그 IRP를 이제 개인이 가서 개설을 하고 예. 거기에 이제 예, 그런 건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 증권사에서. 아, 요청하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예. 거기에는 퇴직금 네. 말고 그냥 제가 임의로 뭐 이렇게 더 넣거나 이런 건 그것도 가능합니다. 1,800만 원까지 연간. 아, 예, 최대. 최소는 얼마예요? 최소는 없어요. 만 원만 내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 연금 보험료 중에서 뭐 제일 적합한 것이 뭐 15만 내지 20만이라고 했잖아요. 국민연금 예. 예, 국민연금. 근데 저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뭐 일하는 것도 없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내야? 참고로 말하면 이제 북한에서 오셔서 예, 예. 지난번에 이제 같이 기초 들었죠. 네. 지금 이제 몇 년 안 돼서 아직까지 기초 수급자로 있는 네. 경우 학생이고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보통은 최소가 9만 원, 9만 6천 원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실 수 근데 있는 만큼. 지금 그 기초생활 수급자지만 15만 정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어차피 해도- 그 수급 자격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내실 수 있으면 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뭐 한 아. 10만 원 내외 정도라도. 10만 원에. 예, 보통 9만 원 정도가 최소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제가 거의 10만 원을 항상 꼭 넣게. 한국에 오시면 만나서 국민연금 가입 전화해서 가입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연관된 질문인데 네.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청년들이 학생이 많고 네. 여기 또 북한 청년들은 나이는 좀 지금 30살 정도 되지만 네. 늦게 이제 한국 정착을 하니까 네. 이제 학교도 늦게 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돈벌이 할 수 있는 지금 몇 명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까 국민연금은 보통 이제 직장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자동으로 내죠. 그러나 만약 이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면 그러면 직장이 안 되더라도 지금으로부터라도 여유가 되면 조금씩 하는 게 낫나요? 그렇긴 한데 그게 쉽지는 지금 국민연금까지 이렇게 백수일 때 내는 사람은 본 적이 없고 굳이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취업하시면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그러면 연령으로 네.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연령이 연령으로 한다면 그래도 몇 살 연령이- 때부터는 시작하는 게 좋다. 뭐 한 30 넘으면 시작하는 게 좋죠. 30대가 되면 시작하는 게 좋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 국민연금은 30년 이상 내는 게 혜택이 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빨리 최대한 빨리 가입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1970년 이후 출생자는 그냥 천천히 해도 되고 1970년 전후 그 이전 세대는 국민연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1950년대생은 국민연금의 특실을 탄 분들이에요. 60년대생들은 일반석,
70년대생들은 입석, 80년 이후 출생자들은 입석일지 아니면 표를 놓쳤을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성문에 매달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에 매달릴 수 뉴스에서 있죠. 자꾸 그런 말이 궁금연금 고갈돼서 못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그건 그런데 아닌 것 아까 같아요.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해서 줄 수도 있어요. 일반 그렇게 네. 해도 일단 수익률이 일반 다른 것보다는 훨씬 국가가 낫죠. 예. 보장하니까 훨씬 그쵸. 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연금 그- 적은 금액이라도 해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회사 다니면 어차피 강제적으로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상담을 받고 지금 연금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공단 전화해서 그냥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냥 전화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해도 예. 되죠. 135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뭐 이제처럼 얼마로 가입하겠냐 예, 예.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가 얼마냐 물어보면 보통 9만 얼마라 그럴 겁니다. 예. 그럼 그거 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 더 네. 저도 이제 지금 잘못된 생각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좀 정신을 정신 못 차렸다고 네. 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죄송한데 음. 제가 또 지금 상담이 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오늘은 그래서 또 다음에 하고 그 상담은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연락드려서 따로 이제 통화나 또 줌으로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네.